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책장까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방이어서 더 고민이 많고 가구 배치가 더 어려워요. 내가 가는 동선에 아무것도 없게 책상을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공식처럼 이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예진 대표님, 네. 오늘은 아이방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그동안 많이 해오시면서 당연히 자녀방과 아이방 인테리어도 많이 해보셨죠? 엄청 많이 했고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시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방에 대한 제작 가구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만들어 봤었어요. 아무래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또 관심도 가셨나 봐요. 맞아요. 아무래도 내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하는 거는 내 의사를 따르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아이의 방을 인테리어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니즈에 맞는 인테리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막연한 것도 있고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실제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자 동시에 인테리어 전문가이신 예진 대표님의 의견을 좀 팍팍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 사이즈가 보통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20,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로가 한 2.7, 뭐 조금 넓은 방은 한 이제 3m까지 될 거고 가로는 4m가 조금 안 되거나 4m 가까운 방 사이즈일 거예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이제 방이 가장 많고요. 아이방은 보통은 우리 뭐 침실이면 침대만 들어가고 옷방이면 옷방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방은 다 들어가요. 보시면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책장까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방이어서 더 고민이 많고 가구 배치가 더 어려워요. 도대체 가구 배치 어떻게 하냐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신데 일단은 공통적인 걸 적용한 다음에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의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문을 탁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 곳에 큰 가구를 놓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침대가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걸리거나 옆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으면 더 방이 비좁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통은 내 시야에서 좀 멀리 큰 가구를 이제 보내자. 그래서 아마 보통은 대부분 침대를 창가 쪽으로 놓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추위나 단열, 결로 이런 것 때문에 바꾸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큰 가구, 침대는 가장 안쪽에 뭐 가로든 세로든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옷장은 보통은 문 열고 옆쪽이나 아니면 정면 쪽에 좀 들어가자마자 많이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크고 키 큰 가구잖아요. 키 큰 가구가 너무 내 정면에 들어가자마자 침대 옆에 탁 있어버리면 방이 막히거나 창문이 막혀서 어두운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내가 들어가자마자 잘 안 보이는 쪽, 옆쪽에 두셔야지 조금 더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문 옆에 있다라는 게 딱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인지가 안 되네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키 큰 거는 그쪽에 놓으셔야지 높은 게 옆쪽에 있으니까 잘 인지를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야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이쪽에 큰 가구를 넣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식처럼 이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방이 안 그래도 직사각이잖아요. 여기다가 가구 배치도 직사각으로 해서 동선이 좁다랗게 나오면 방이 다 좁아 보여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도 없고 거기서 아이들이 뭐 놀이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가구 배치를 하고 나서 남는 공간이 정사각으로 배치되게 하시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방에서 잠만 자거나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 않잖아요. 뛰기도 하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때 너무나 좁다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방이 전체적으로 좁고 활용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구 배치를 하고 나서 정사각형으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넓게 보일 수 있는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창이거든요. 그랬을 때 침대를 이쪽에 하고 옷장은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상을 내가 가는 동선에 아무것도 없게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남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블록놀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러그를 깔고 여기에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친구들이 놀러 와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배치를 보여드릴게요. 침대를 이렇게 길게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을 이렇게 놓으시는 거죠. 의자 앉고 그리고 뭐 옷장도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 아이 어디서 노냐는 거죠. 뭔가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동선이 세로로 좁게 골목처럼 되어 있으면 좁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큰 가구 배치를 좀 참고를 한 다음에 이제 나이대에 맞게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큼직한 배치를 기억을 하면서 같이 진짜 아이 한 명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저는 사실은 신생아 방을 따로 꾸미는 게 이제 그건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랑 어릴 때 같이 자는 문화가 네. 많기 때문에 신생아 방을 꾸며줘도 거기는 약간 신생아 물건을 놓는 공간 정도로 이제 쓰다가 3살 정도 이제 되면은 본인의 방을 이제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 많은 장난감을 거실에 놓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 많은 알록달록 장난감 책들이 제발 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본인의 방에서 놀이도 하고 활동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의 특징은 아이가 스스로 책도 꺼내고 장난감도 꺼내서 놀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좀 낮은 책장 그리고 낮은 수납장들을 추천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본인이 정리하고 빼오고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아이가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어른 키에 맞는 높다란 책장이 있다면 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올려놓거나 스스로 하는 게 좀 어렵고 항상 부모한테 의존적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엄마도 힘들고 사실 그것도 되게 컸어요. 저도 얘네들이 직접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예전에 살던 저희 집 아이들 방도 보면은 다 밑에 쪽에 이제 수납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장난감 장이에요. 일부러 밑에다 해놨어요. 네. 너희들이 제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스스로 이 나이 때부터는 그런 것들을 정말 배워야 할 나이예요. 욕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싶은 책, 본인이 놀고 싶은 장난감을 꺼내서 스스로 놀고 정리하고 이런 습관이 완전 어릴 때부터 들어야지 이제 나중으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가구 배치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장난감 장이나 이런 것도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뭐 침대나 옷장이나 네. 수납장 이 모든 것들을 좀 작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계속 그럼 가구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장이나 침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주니어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붙박이장이 아예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굳이 또 아이 방에 낮은 가구로 옷장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사용을 하시되 아이가 쓰는 장난감 장이나 책장 정도는 좀 낮은 걸로 배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아까 전에 그 정사각형 공간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공간에 저는 이 나이 때는 러그 같은 걸 깔아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누워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블럭을 놓고 논다던가 책상 이외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냥 방바닥으로 두면 혹시나거나 이런 느낌이 덜 하니까 거기에 좀 아이에 맞는 예쁜 귀여운 러그를 좀 깔아줘서 거기서 엄마랑 같이 블럭놀이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뭔가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인디언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요즘에 네모나게 생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집같이 생긴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진 집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옛날에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인디언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해주시면 아이들이 숨어 있는 걸 좀 저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거기에 장난감도 갖다 놓고 여기서 뭘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의 공간에는 이런 러그 위에 이런 것도 하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디언 텐트 옆에 작은 소파 같은 걸 놔줬었거든요. 1인용 소파인데 아주 귀여운 아이용 소파예요. 근데 어른용 소파에 앉으면 아이들이 다리도 뜨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간식을 먹기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1인용 소파 같은 걸 배치하면 조금 더 예쁘게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벽이 한 면이 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배치라고 하면 문에 들어가서 이쪽 벽이 지금 남거든요. 그쪽 벽에 추천드리는 거는 자석 칠판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칠판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낙서할 수 있는 칠판. 그런 것들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 나이 때는 자유롭게 좀 그리기도 하고 낙서도 해보고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딱 스케치북 펴주고 여기서만 해. 이게 아이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벽을 좀 만들어줘서 자유롭게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아이가 정말 가고 싶은 아이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칠판이에요. 뒤에가. 여기 벽면에.
저희는 일부러 조금 먼지가 나더라도 분필을 써보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페인트예요. 이게 칠판 페인트라고 해서 이 페인트를 칠하면 칠판처럼 되는 페인트가 있어요. MDF 판넬이나 그런 판넬 위에다가 이 페인트를 칠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속에 1차적으로는 자석 페인트를 칠했고요. 그 위에 칠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자석도 되고 칠판도 되는, 우리 그냥 학교 칠판. 네, 그게 되고요. 단점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낙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안 지우면은 이게 잘 안 지워지거든요.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손님 올 때마다 지우기가. 그냥 화이트보드.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화이트보드를 안 한 이유는 이걸 또 펜으로 막 낙서하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보드마카로.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하고자 칠판 페인트를 했는데 감성은 있어요. 근데 엄마가 팔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분필 가루가 조금 난리가 난다. 근데 저는 그래도 어릴 때 그런 분필 이렇게 사각사각 하는 거 좀 느껴보게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을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해줬었는데 아이들도 만족하고 엄마랑 같이 그리면서 놀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는 좀 어릴 때 한 3살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또 이 시기에 한글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글놀이 할 때 막 종이에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석으로 붙이면서도 놀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벽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는 파티션이나 이런 걸로 분리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이 시야에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안 보이는 공간을 만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엄마도 편하고 아이들도 놀기에 좀 불안하지 않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통 침대를 살 때 싱글 침대나 이런 거 한 1000 정도 되는 걸 사실 텐데 길이가 똑같이 2000인 거예요. 침대가 어른들과 똑같이 2m.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이키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m가 너무 저는 아까웠거든요. 침대를 고등학교 때까지 20년 가까이를 하나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 3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한 16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침대를 썼어요. 이 침대들은 아이 가구 나오는 데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케아나 이런 데서도 아이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옆 공간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 뭐 시장놀이라던가 애기들 노는 놀잇감들이 많거든요. 그 놀잇감들이 책장에는 다 안 들어가요. 장난감 장에도 안 들어가고 얘들을 세워둬야 하는데 그것들을 이 침대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이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아이가 어릴 때는 어른용 침대 사이즈 하지 마시고 아이에 맞게 좀 작은 거 하셨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바꿔주시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본적인 배치에서 책상을 어디에 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책상은 사실은 3살에서 뭐 7살 이때까지는 사실 벽에 붙인 책상은 없어도 되고요. 아이들이 쓰는 약간 동그랗게 나온 플라스틱 책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사각형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에 가운데에 배치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다 책상에서 뭐 활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습관이 돼야 해요. 바닥에만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이제 3살, 뭐 4살 어린이들은 바닥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낮은 책상을 가운데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놀 수 있는 놀이 개념의 책상을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의 책상 바꾸는 시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니까 저도 그때 책상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줬거든요. 7살 겨울방학쯤에 책상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줬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아이가 막 앉아서 공부를 하겠지? 꿈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이 책상을 구매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때는 이제 하긴 해야 하는 나이인데 그렇다고 너무 엄마가 욕심내서 엄청 큰 책상, 고등학생이나 어른들이 쓸 대형 책상을 주시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사실은 책상에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엎드려서도 하고요. 거실에 나와서 엄마랑 식탁에서 많이 해요. 그렇지만 본인의 책상을 주는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선생님이 집에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상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아주 커서 이제 방에 막 꽉 차는 정도의 책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적당한 한 1200 사이즈나 혼자서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상 벽면에 좀 붙여주신다던가 해서 이제 벽을 보고 숙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배치도 저는 좋은 것 같다. 근데 굳이 이 나이 때 벽을 나눈다던가 파티션을 나눠서 집중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해줘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 이거 잘 안 돼요. 왜냐면 엄마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그러나 약간 집중될 수 있게 뭐 벽면에 붙인다던가 해서 숙제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고학년이 되면서는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생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냥 쭉 간다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관할 것 같아요. 한 5, 6학년부터는 네. 이제 고학년으로 여기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해야 할 숙제들도 좀 늘어나고요. 학원 숙제, 그리고 과외 선생님도 오실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거의 뭐 중고등학생이랑 비슷하게 습관을 들여야 하는 네. 나이라서 저는 뭔가 좀 집중력 향상을 이때부터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상과 침대를 좀 분리를 해놓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은 이제 복층이다 보니까 아예 침대를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것도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아래쪽에 이제 책상을 배치하고 선생님도 오셔서 같이 수업도 하고 접근이 편하게 아이들이 좀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침대 같은 경우는 보이면 우리가 눕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면하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좀 나눠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층으로 올렸지만 보통 20, 30평대 아파트는 올릴 수는 없으니까 가벽으로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벽은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낮은 가벽을 만들어서 책상 침대를 좀 분리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굳이 이사하거나 인테리어 공사하는 계획이 없으시다 하면은 아이방 때 썼던 낮은 책장 있잖아요. 네. 그 책장을 이쪽으로 배치를 옮겨 주시면 돼요. 높은 책장을 놔두면 창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 이제 나눠진 공간은 되게 어두컴컴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낮은 책장들을 배치를 하고 한쪽엔 침대, 한쪽엔 책상 이렇게 배치하시면 공간 분리가 되거든요. 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배치가 되는 거고, 침대가 좀 덜 보이면 우리가 좀 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되고, 사실은 공부하면서 연필이나 펜도 묻고 지우개가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우개가루 막 털면은 침대에 같이 연결돼 있으면 아이들이 막 털거든요. 그러면 침대랑 이불이랑 먼지도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분리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리거나 저학년 때까지는 사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조명이 이제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회로 분리라고 해서 스위치가 아마도 방에 2개 정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책상 위쪽에 또 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공부할 때 노트에 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패드나 영상물들을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럴 때 조명이 전체가 너무 밝거나 전체 또 꺼지면 너무 눈이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상 쪽에만 따로 들어오는 조명이 있다면 패드를 보거나 시청을 할 때 훨씬 더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스탠드 같은 거 이용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눈의 피로감을 좀 덜어주면 아마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남자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은 게 화장대예요. 근데 아이들이 뭐 화장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로션도 바르고 뭔가 본인의 용모 단정할 수 있게 화장대나 거울 같은 거를 배치를 많이들 원하시고, 그래서 침대에 놓고 남는 공간에 좁은 공간 거기에다 이제 작은 뭐 화장대를 놔준다거나 아니면 옷장 옆에 좀 놔주면 아마도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이제 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벽지 컬러가 좀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가거나 중고등학생으로 갔을 때 가구 배치를 좀 바꿔주시면서 벽지도 좀 그레이 톤이나 모노톤, 눈의 피로를 좀 줄일 수 있는 좀 톤 다운된 것들로 바꿔주시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닥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벽지 정도 아마 바꿔주시면 훨씬 더 다른 분위기에서 아마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대도 커지고 책상도 커져서 공간이 되게 좁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반대로 좀 빠지는 게 있나요? 빠지는 게 있죠. 뭐죠? 아이들 유아기 때 사용하던 이제 책장이나 그리고 장난감들은 빠지고 우리가 이제 책상을 좀 큰 걸로 바꿨잖아요. 네. 그 위쪽에 책장을 좀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쓰기가 편할 거고, 교과서 같은 거 바로바로 꺼낼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활용하셔서 책장 두시면 집중력도 생기고 좀 더 학생 방에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 커진 것도 있지만 또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공간 자체가 또 엄청 더 좁아지는 비슷하게 정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대표님, 지금 아기 어렸을 때부터 네. 클 때까지 방이 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이 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네. 이게 좀 뭔가 기본적인 얘기라면 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예진님만의 아이 키우는 철학도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불안감 때문에 책상을 문에서 반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저희 아이방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면 저희는 창문 정면에 배치를 했어요. 네. 사실 저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독서실도 많이 가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집에서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방이라는 게 저는 아이가 하루를 보내고 와서 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면은 자연 계절을 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정면에 창이 굉장히 크고 아파트 뷰는 아니고 또 나무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걸 좀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뷰가 뭐 아파트 뷰거나 다른 집이 막 보이는 뷰면 제가 그렇게 배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가 크게 막 보이고 사계절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낙엽의 흔들림 그런 걸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그쪽에 배치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가 5살이나 6살이에요. 방을 예쁘게 만들어주고도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2, 3년만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는데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학생인데 이런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나이대에 맞게 해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된다면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이의 어린 시절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 2층 침대 우리 집에 있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엄마들 고민해요. 2층 침대 금방 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금방이 사실은 5년, 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로해서 부시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뭔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아이방을 그렇게 꾸밀 때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그 나이대에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리고 6살인데 9살, 10살 걸 미리 생각해서 미리 책상 사주고 미리 놔주고 이러면 오히려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나이 때 적합한 걸 아이한테 체험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엄마도 그 공간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아이방은 미끄럼틀도 놔주고 여러 가지들 놔줬는데 기억하더라고요. 3살, 4살 때 미끄럼틀이 있는 2층 침대였거든요. 그걸 제가 만들어줬는데 그걸 기억하고 지금 이제 10 몇 살이 됐는데 그거 다시 만들어달라. 너무 기억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얘기가 이 아이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녀 방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네. 사실 또 그거에 너무 갇힐 필요 없이 그냥 아이와 호흡 맞춰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틀에 딱 갇혀서 이대로만 할 필요는 없으신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제 방 넓어 보이는 배치 이런 거에서 조금씩 알파로 추가하셔서 하시는 거 요것만 참고하셔서 그 아이 성향에 맞게 해주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 유아기부터 중고등 학생까지 방 배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그런 가구 배치의 팁들 이런 걸 이용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넓은 방으로 아마 꾸며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 아이들이 그 나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방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배치나 어떤 요소들을 변화를 해준다면 아마 이 아이들이 멋진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자녀방 배치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또 아이방 꾸미기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